8-1강 공유결합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온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온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아 하나는 양이온이 되고 하나는 음이온이 되고, 그 이온들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화학결합에서는 항상 금속과 비금속만 만나는 일은 없겠죠.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 비금속 원자들은 음이온과 음이온이 바뀌면 반발력 때문에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금속 원자의 특징은, 비금속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전자 배치가 되면 바로 음이온이들이 되는 거죠. 근데 두 음이온이 만나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서로 인력에 의한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금속들은 전자를 중간에 내놓고 뭐를 만든다?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의 형성학과 우리가 에너지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반발력, 이런 것들이 관여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에서도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며 에너지가 가장 최소인 거리에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다시피 빨간 점선으로 된 것이 바로 뭐에 대한, 그렇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파란색 점선은 바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검은색 실선 중에서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결합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결합 길이를 우리는 바로 공유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공유결합을 할 때 두 원자가 동일한 원자라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두 개 다 수소라면 이 핵간거리, 요 거리에서 공유결합 길이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결합 길이의 2분의 1을 우리는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이나 마찬가지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인력에 의해서 안정화되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중간쯤에 바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유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온결합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이온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듯이 공유결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플로린 분자의 생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플로린 같은 경우 잘 알다시피 원자 번호가 9번이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7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플로린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어디에 있냐면 제일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들은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자를 서로 내놓아야 되는데, 얼만큼 내놓느냐. 바로 공유결합을 하는 비금속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 18족 원소들이죠. 18족 원소들. 이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갖는데 필요한 수만큼 전자를 내놓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플로린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7개죠. 7개. 그래서 7개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몇 개를 더 얻어야 된다? 그렇죠. 1개를 더 받아야 되겠죠. 대신에 공유결합은 상당히 공평한 결합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7개 중에 몇 개, 1개를 역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7개 중에 1개를 공유한 데 내놓으면 남아있는 6개를 남아있겠죠.
이 남아있는 6개를 적당한 곳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과서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전자를 이렇게 균등하게 벌려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쌍을 지어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유전자상이냐 비공유전자상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쌍을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의 플로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진 7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1개를 내놓습니다. 그런 다음 6개를 적당한 위치에 쌍을 지어서 그려주면 전자 배치가 그려지죠. 자, 이렇게 공유결합이 일어나는 곳에 살펴봤을 때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결합,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다른 분자의 예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 분자. 자,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죠. 자, 그래서 산소가 있고 8번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존재할 거예요. 자, 옆에 산소도 있을 텐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산소가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2개를 더 얻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공유결합은 자기가 2개가 필요한 만큼 어떻게 된다? 상대편에 자기도 2개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왼쪽 산소는 자기가 가진 6개 중에 2개를 내놓았으니까 몇 개가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죠? 자, 4개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오른쪽 산소도 마찬가지죠. 공유결합을 하는 곳에 자기가 필요한 개수만큼 동일한 개수만큼을 공유한 곳에 내어놓고 그 다음 6개 중에 2개를 썼으니까 4개를 적당한 곳에 그려주면 됩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전자쌍을 몇 개를 공유를 하게 되냐면 전자쌍 2개를 공유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곳에 전자쌍 2개를 공유할 때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을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있다 그러면 점점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삼중결합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결합의 예로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질소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질소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질소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5개라는 것은 결국은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 수가 3개란 뜻이 되고, 즉 이 3개를 받으면 공유하는 곳에서 3개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8개가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몇 개를 내놓아야 된다? 그렇죠. 3개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5개 중에 남아있는 2개를 적당한 곳에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안정된 8개가 되기 위해서 3개를 얻어야 되는 만큼 3개를 내놓게 되겠죠. 그런 다음 5개 중에 3개를 썼으니까 2개를 적당한데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질소와 질소 사이에 전자쌍이 3개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결합 방법. 이걸 공유결합 중에서 우리는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4중, 5중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답니다. 최대로 3개의 공유 전자쌍을 같이 공유를 하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곳에 전자쌍을 몇 개를 공유하는 것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죠. 서로 다른 원자들 사이의 공유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목은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모니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암모니아는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자, 그렇다면 몇 개가 더 필요하다?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질소의 짝꿍은 누구냐면 수소죠.
자, 수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H 첫 번째 껍질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은 두 개만 있으면 가득 차죠. 그래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한 개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는 두 번째 껍질을 가득 채기 위해서 세 개를 더 받아야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사람은 아니지만 만일 짝꿍을 만드는 그리고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질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5개가 있고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대신 나도 3개를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질소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전자 3개 줄 사람, 나도 3개를 내놓을 거야 라고 외치게 되죠. 근데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는 뭐라고 외치는 친구냐면 마지막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한 개가 있고 수소는 한 개가 더 필요하죠. 그럼 수소는 한 개 더 줄 사람, 나도 한 개 내놓을게 라고 하는 친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소 입장에서 아까 N2를 만들 때는 3개씩 주고받았는데 3개를 한 번에 받을 필요까지는 없죠. 한 개씩 몇 번? 3번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옆에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내놓으면 자기도 하나 내놓고 또 다른 수소로부터 수소가 하나를 내놓으면 자기도 하나를 내놓고 또 다른 수소로부터 그죠? 자기가 하나를 내놓으면 하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소는 한 개씩 주고받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질소 입장 같은 경우는 한 개씩 3개를 받았죠. 5개 중에 3개를 내놓고 3개를 받았기 때문에 2개가 남고 그래서 이 2개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질소란 놈은 수소 몇 명과 3명과 만나면 질소 그리고 수소 3명이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안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만날 때는 질소 한 개당 수소 3개가 만나서 그러면 수소와 질소 전부 다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암모니아의 분자가 식이 NH3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 다른 분자에서도 계속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테인 분자인데 메테인 분자의 화학식은 CH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탄소와 수소를 만났다는 얘기죠. 그럼 탄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탄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는 원소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 수소가 그렇다면 이 수소는 뭐라고 외치고 다닐 거냐면 짝꿍을 찾는 곳에서 자기가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4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소랍니다. 죄송합니다. 탄소는 그래서 4개 줄 사람 나도 4개 내놓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반응하는 수소는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1개 줄 사람 나 1개 내놓을 거야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탄소가 중심이 되어서 수소가 1개 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4개 받아야 되고 수소를 4명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하나 내놓으면 자기도 하나 내놓고 여기도 수소가 하나를 내놓으면 탄소가 하나 내놓고 여기도 수소가 하나 내놓으면 탄소도 하나 내놓고 또 여기도 수소가 전자를 하나 내놓으면 탄소가 하나 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단일 결합이 몇 군데? 4군데 생기는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탄소도 8개인 것처럼 수소는 2개인 것처럼 모든 탄소와 모든 수소가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탄소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수소 가질 수 있는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식은 바로 메테인의 분자식은 CH4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도 마찬가지죠.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산소를 한번 볼게요. 산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2개가 더 받으면 2개만 더 받으면 되기 때문에 2개 줄 사람 나 2개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친구입니다. 근데 물을 만들기 위해서 짝꿍은 누구냐면 바로 수소죠. 근데 수소는 1개 줄 사람 나 1개 내놓을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친구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수소 2명과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수소가 만나서 1개 내놓으면 자기도 1개 내놓고 자 이쪽 수소도 만나서 수소가 하나 내오면 산소도 1개 내놓고 자 그렇다면 산소 입장에서는
6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수소와 공유결합하는데 한 개씩 썼으니까 4개가 남았겠죠? 4개를 적당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배치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일결합 2개가 생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탄소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탄소가 산소와 만나는 거죠. 탄소는 메테인을 만들 때처럼 뭐라고 외치고 있을 거냐면 4개 줄 사람 나도 4개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조금 전에 물 할 때 했다시피 6개죠. 그렇게 2개만 더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뭐라고 외치냐면 2개 줄 사람 나 2개 내놓을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중심에 있는 탄소 생각을 해보면 난 4개가 필요한데 산소는 2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산소 몇 명만 만나면 해결이 되겠다? 그렇죠. 2명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첫 번째 껍질에 있고 두 번째 껍질을 탄소와 공유하게 될 텐데 바로 탄소가 산소한테 2개를 주면 산소가 2개를 줄 거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럼 산소가 2개를 내놓으면 탄소도 2개를 내놓게 됩니다. 잠깐만요. 산소를 X라고 표현했으니까 탄소를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제대로 한번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탄소와 산소 사이는 이렇게 2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자쌍, 그래서 이중결합이 2군데 생기는 거고, 탄소 입장에서는 X로 표시한 자기가 4개 가진 전자를 다 표시를 했고, 산소 입장에서는 이제 6개 중에 4개가 남았죠. 그래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산소 2개와 만나면 탄소도 산소도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된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뭐냐? 사효하나수소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는데 화학식이 HCn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소와 탄소가 질소가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소는 아까 조금 전에도 했다시피 뭐라고 외치냐면 1개 줄 사람 나 1개 내놓을게. 탄소는 4개 줄 사람 나 4개 내놓을 거야. 질소 3개 줄 사람 나 3개 내놓을 수 있어. 자, 이래 세 친구들이 만나서 3명이 전부 다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게 해서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탄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탄소가 전자를 가장 공유결합할 때 많은 전자를 공유하는 필요로 하는 탄소 원소인데 4개가 필요한데 옆에 있는 친구가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어요. 근데 수소는 1개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질소는 3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각각 1명씩만 만나면 4개를 받아서 8개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탄소를 두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를 가지는 원소입니다만은 바로 수소 쪽에 1개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수소도 1개를 내놓겠죠. 그 다음에 질소 쪽에는 몇 개를 내놓냐면 3개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질소도 똑같이 몇 개를 내놓는다? 3개를 내놓게 되겠죠.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1개 내놓고 1개 받고 2개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고 탄소는 1개 내놓고 3개 내놓고 그러면 각각 수소로부터 1개 받고 질소로부터 3개 받고 그렇게 해서 총 8개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X로 표현했는데 자, 질소의 가장 바깥 껍질, 즉 원자과 전자는 5개인데 5개 중에 3개를 탄소와 공유하는 데 썼죠. 그럼 남아있는 건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유결합의 종류로는 단일결합과 바로 삼중결합을 통해서 바로 HCN, 사연화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분자 전체에 있는 질문에서 공유전자상 수는 4개가 되는 거고, 공유전자상은 몇 개가 됐습니까? 4개가 되는 거죠. 금방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비공유전자상은 뭐냐? 이름 그대로입니다. 비공유전자상은 공유를 하지 않는 전자상이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하나가 보이네요. 그래서 공유전자상 4개, 비공유전자상 1개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공유전자상과 비공유전자상은 이름 그대로죠.
공유결합을 하는 전자상이고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전자상.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균등하게 그려도 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그렸다시피 쌍을 지어서 그리게 되면 쉽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 방법을 선생님이 좀 권해줬던 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가 있느냐? 베이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베이공유결합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학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화학결합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이온결합이 있고,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공유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할 금속결합이 있는 거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금속결합은 금속끼리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데 가능한 조합은 다 했죠. 그러면 베이공유결합은 뭐냐? 베이공유결합은 화학결합의 제4의 공유결합, 화학결합의 방법이 아니라 공유결합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이결합도 사실은 공유결합이에요. 따로 완전히 별개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공유결합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거죠. 공유결합이란 건 내가 하나 내놓으면 반대편을 하나 내놓고, 내가 두 개 내놓으면 반대편 원자가 두 개 내놓고, 내가 세 개 내놓으면 반대편 원자가 세 개 내놓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공유결합인데, 베이결합은 그 만드는 공유 전자쌍을 한 원자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이죠. 이게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결합은 어쨌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제공된 공유 전자쌍은 뭐다? 그렇죠.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많이 나오는 예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베이결합의 종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 같은 경우는 H3O+인데 바로 물과 수소 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겠죠. 근데 물은 공유결합을 해서 만드는데 문제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기 위한 수소 이온인데 H+라는 걸 한번 잘 살펴보면 원래 수소는 원자번호 1번 전자가 몇 개 있다? 한 개가 있는 친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소 이온은 일가양이온이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전자 한 개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렇죠.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쪽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좀 여유가 있는 쪽 사이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에 보면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자, 이 비공유 전자쌍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을 바로 수소도 너도 써라. 내가 두 개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긴 하지만 너도 써라.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질 때 이 전자쌍은 특이하게도 그죠? 한쪽이 한 개씩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거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굳이 공유결합인데 이렇게 한쪽에서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모두 제공하는 식의 방법의 공유결합을 우리는 특히 뭐라고 부르자? 베이공유결합, 줄여서 베이결합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쪽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할 전자가 없는 쪽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또 한쪽은 물 같은 쪽인데 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친구처럼 공유결합에 관여한 전자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두 개를 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자쌍을 주는 거니까 이런 조건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죠. 암모니아가 있는데 NH3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수소이온과 만나게 되면 암모니아에는 뭐가 존재한다? 정상적으로 했던 여기처럼 바로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런 공유결합이 있고 연두색, 초록색처럼 뭐냐면 전자 배치상 비공유 전자상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상을 어떻게 한다? 이 친구를 일방적으로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소이온한테 내 거 두 개인데 너도 같이 써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결합 방식이 결국은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가 내놓든 아니면 이것처럼 두 개에서 한쪽에 두 개를 다 내놓든 결국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공유 결합에 속해 있다. 근데 한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양쪽에서 내놓으면 그게 일반적인 공유 결합. 아니면 지금 뭐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아모늄 이온처럼 한 개씩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배위공유 결합, 줄여서 배위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공유 결합에도 그런 게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한쪽은 가난한 놈이고 한쪽은 여유가 있는 놈이고 그래서 같이 쓰자. 내 거 두 개지만 같이 쓰자. 이게 바로 뭐다? 배위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